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환거래 은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 무역 결제 분야를 공부하실 때 보면 환거래 은행이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되죠. 근데 환거래 은행이 뭐냐라는 걸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환거래 은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로는 correspondent bank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환거래 은행이 뭐냐? 환거래 은행이라는 거는요. 외국한 은행끼리, 그러니까 은행끼리,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신한은행과 뭐 미국에 있는 스탠다드 차터드 뱅크, 이 두 은행이 에, 환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로 간에 금융 서비스를 주고받는, 예, 그러한 관계를 맺은 은행을 우리는 환거래 은행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같은 시대에, 그쵸? 예, 은행이,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이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업무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외국과의 업무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신한은행 가서 수입하는 대금에 대한 뭐 송금을 한다, 외국으로 송금을 한다든지 외국은행으로, 아니면 뭐 신용장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때, 아니면 뭐 신용장을 뭐 통지해줘라 할 때,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어차피 외국한 은행과 서비스를 주고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개 은행들은요, 가능한 한 많은 외국의 은행들과 환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환거래 은행의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환거래은행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은행들이 국제간의 은행들이 음, 국제금융의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서비스를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 은행을 환거래은행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 환거래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는 환거래은행이 아니면 그 은행 간에는 예, 국제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 해놓는 게 좋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도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쵸? 그럼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또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많다? 그럼 더 좋겠죠. 그쵸? 서로 간에, 그쵸? 예.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응? 우리 무역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외국에 많은 바이어들, 거래처들이 있다? 훨씬 거래하는데 유리하겠죠. 그쵸? 무역하려면 외국에 거래처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은행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국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환거래 계약을 체결한 환거래 은행들이 많으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거래 은행의 그 역할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대개는 일단은 일단은 송금, 그러니까 송금하고, 그 다음에 또 신용장을 통지하고 신용장을 발행하고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업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금리에 관련되는 업무들, 이런 것들을 취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거래 은행은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depository, depository correspondent bank, 환예치 거래은행이 있고요. non-depository correspondent bank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거는 무환예치 환거래은행. 그러니까 그 이 차이는 뭐냐? 환예치 거래은행이라는 거는, 이거는 두 은행 간에 서로 간에 상대방의 계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돈이 있든 없든 예, 계정을 갖고 있어서 그 입금이나 출금이 가능한 그러한 관계. 입금을 뭐라 그러나요? 입금을 뭐라 그러나요? 영어로? 크레딧. 그쵸? 또 크레딧 그러면
대변. 회계에서는. 그쵸? 그 다음에 데빗 그러면 차변. 데빗 그러면 출금.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데빗 크레딧. 출금, 입금이 가능한 은행의 관계. 여러분들도 은행에, 어떤 특정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고, 예, 거기에 돈이 있으면, 예, 출금이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 계좌에다 돈을 입금할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의 신한은행을 이용하고 있고, 미국의 은행은, 미국에 있는 바이어는 만약에 스탠다드 차터드, SC 은행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신한은행과 여러분들의 바이어 은행인 SC, 스탠다드 차터드 뱅크가 예치 환거래 은행 관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송금을 하면 바로 여러분들의 바이어 계좌로 입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요? 여기서는 한국에 있는 신한은행은 외국인 미국에 있는 스탠다드 차터드 뱅크한테 출금 지시를 하게 되는 거죠. 출금해 주세요. 예. 니네 은행에 있는 우리 은행 계좌에서 누구누구한테 출금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치가 돼 있으면. 근데 만약에 무예치 환거래 은행이다. 그러면 이거는 서로 간에 계정이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입금 출금 업무는 못하고, 그쵸? 못하고 단순한 뭐 신용장의 통지나 뭐 이런 기본적인 업무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출하는 입장일 때 해외에 있는 바이어 은행과 여러분들의 은행이 예치 환거래 은행이다. 그러면 신용장을 받을 때도 지급 신용장을 받는 게 가능하죠. 지급 신용장. 그쵸? 지급 신용장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선적한 다음에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 받아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뭐 하자가 있어가지고 돈을 돌려달라. 예, 지난번 받아간 매입 대금을 다시 돌려달라.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급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대개 은행들이 전 세계 은행들하고 특히 바이오 은행하고 여러분들 은행이 예치 환거래일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죠. 왜요? 아니 그 모든 은행에다 다 돈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개 신용장은 지급 방식이 아니고 그 매입 방식의 신용장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은행을 통해서 돈을 결제받도록 그렇게 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입 방식일 때는 여러분들 은행과 그 바이오의 은행, 신용장을 발행한 은행이 예치환거래 은행이 아닐 경우에 그 두 은행과 공통적으로 환거래, 그러니까 예치 환거래 은행인 제3의 은행을 통해서 대금을 결제받는다라는 거죠. 둘이는 직접 거래가 안 되니까. 그쵸? 양 은행과 공통적으로 그 예치환 거래, 입금 출금이 가능한 은행을 활용을 한번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 방식 같은 경우에는 결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선적한 다음에 돈을 받아오더라도 혹시라도 나중에 그 여러분들이 받아온 대금에 대해서 야 그거 뭐 잘못됐으니까 다시 돌려줘 이런 말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치환거래 은행이다 그러면 그때는 지급 방식으로 되면은 받으면 끝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나요?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시냐면 여러분들이 신용장을 받을 때 신용장을 보면 지급 신용장, 페이먼트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고 by negotiation, 매입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대개는 매입이라고 써 있죠. 왜요? 두 은행사, 여러분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은행과 바이어의 거래은행, 즉 개설은행,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예치환거래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거래은행에 있는 개설은행의 계좌에서 돈을 바로 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개 신용장은 매입 방식.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행에서 돈을 받아오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은행은 그 개설은행한테 직접 청구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있는 은행에 예, 은행에다가 서류를 보내고 거기서 돈을 받고 그 중간에 있는 그 은행이 그 바이오 은행한테 청구해서 돈을 받는 그런 방식이 된다. 따라서 중간에 사건 사고가 생기면 신용장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 하자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돈을 돌려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예치환거래은행이냐 무예치환거래은행이냐에 따라 아주 다른데 대개의 경우에는 무예치환거래은행인 경우가 많다. 그쵸? 여러분들 은행하고 바이오 은행하고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쵸?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설명해드렸고요. 좀만 읽어드릴게요. 외국한 은행이 외국한 업무나 국제금융 업무를 취급하려면 외국에 있는 은행의 서비스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당연하겠죠. 말씀드렸죠. 예컨대 어떤 은행이,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 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입할 때 수출지에 있는 수입자 은행의 신용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수출지에 있는 은행의 수거를 빌려야 한다. 네가 대신 좀 통제해줘. 그 다음에 선적후 대금 지급의 경우에도 외국에 있는 은행이 대금 지급을 대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외국한 은행은 외국에 환거래 은행을 설치하게 된다.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외국 은행과 계약을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치 환거래 은행에는 계좌를 개설하여,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행 신한은행이다. 미국에 있는 바이오 은행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스탠더드 차터뱅크다. 그 계좌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은행이. 그래서 자금의 출금, 데빗, 입금, 크레딧을 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예금 계정을 개설하고 있는 환거래은행을 예치환거래은행. 그쵸? 예컨대 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차후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선적서를 매입한 경우 그 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예, 이때 예치환거래은행에 있는 그 계정에서 돈을 지급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치환거래은행은 서로 간에 계좌를 개설하고 서로 간에 그 계좌에 뭐 돈을 넣든지 아니면 돈이 없으면 그냥 그 은행한테 빌려가지고 지급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러한 관계를 예치환거래. 그냥 단순히 뭐 금융 서비스만 제공한다 그러면 무예치 환거래 은행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